행동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얻는 결과가 뭐냐면 2년 만에 억대 연봉을 만들었어요. 어떤 일을 해서 뉴스키는 아시잖아요. 만들어지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2년 만에 억대 연봉 버는 일이 무슨 일이 있어요? 저는 동네에서 그냥 저 연극 전공했거든요. 연극 전공하고 연극 하다가 유학 못 가가지고 그냥 좌절돼서 대학로 바닥에서 막 엉엉 울다가 에이씨 몰라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해갖고 결혼해갖고 저희 남편한테 빨대 꼽아갖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려고 했는데 빨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빨아먹을 게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 뉴스킨에서 얻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또 보는 뉴스킨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때보다 또 커졌어요. 여러분들은 뉴스킨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패러다임을 보고 보십니까? 갖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얻는 결과는 굉장히 큰 걸 얻길 원하면서 내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좁게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갖는 기준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원칙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말이 진선진미예요. 아름다운 내가 과정을 지났을 때야만이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역사는 올바름을 좋아하는 거?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세국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는 시간이 지나서 흐르다 보니까 그게 폐쇄 정치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가 그때 조금만 오픈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누군가는 잘못된 시선으로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저희가 남길 역사는 올바름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에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런 올바른 원칙을 갖고 살아나갈 때 이 뉴스킨에 대한 성공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진짜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올바른 리더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4. 승승을 생각하라.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6. 시너지를 내라.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7가지 습관만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대요. 그러면 저희는 성공하려고 여기 왔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습관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네. 그렇죠. 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혹시 선택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사장님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딱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근데 어떤 자극이라는 거는 딱 와요. 자극은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자극을 막으실 수 있어요. 자극이 오는 건 나는 비껴가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자극에 대응하는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선택할 수 있죠. 자, 콜라가 있고요. 물이 있어요. 콜라를 제가 흔들어 갖고 사장님 너무 목말라요. 따주세요. 막 그러면 사장님 저한테 그 콜라 따주실 거예요?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시겠죠? 왜요? 왜요? 터지니까. 제가 너무 목이 말랐어. 물을 막 통을 막 흔들어 갖고 사장님 저 물 좀 이거 좀 따주실래요? 하면 따주실 수 따주실 수 있으시대요. 왜요? 왜요? 안 터져. 물은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시 아시다시피 콜라 같은 사람의 옆에 사람이 붙나요? 튈까봐 싫어요. 더러워서 싫거든요. 튀면 더러우니까. 뉴스킨 하면서 저는 오는 자극마다 반응을 했어요. 처음에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루는 제가 사업 시작한 지 이제 막 루비를 막 진행할 때였어요.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중국말로. 중국 제가 그때 막 중국 사업에 꽂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그 있잖아요. 이 우리 조선족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 제품 사고 싶은데 와달라는 거죠. 미팅이 끝나자마자 안양인가 안산이었어. 갖고 되게 그때 마티즈 끌고 다녔거든요. 운전을 하고 갔는데 아무리 내비를 찍어도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골목을 막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못 찾겠는 거야. 그분이 나와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하로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지하에 계신 거예요. 지하에. 그래서 했는데 막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뉴스킨 알아요. 자기 사업하고 싶어요. 뭐 이거 해갖고 언니 돈도 벌 수 있어요. 중국 글로벌 비즈니스가 어떻고요? 하면서 막 했더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어요? 막 떨리고 흥분했겠죠. 애가 막 울어. 괜찮아, 내가 다 업어줄게. 저희 애도 안 업어서 키웠거든요, 제가. 들쳐업고 리프트팩을 막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발라주고 막 정말 그 애를 업고 3시간인가 대본을 하고 사업 설명도 같이 해야 되고 막 흥분을 해갖고 막 땀이 막 이렇게 젖고 막 이제 난리가 났어. 언니 이제 이게 사업을 하려면 갈바닉도 있어야 되고 막 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쫙 했더니 180만 원이 나왔어요. 했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막 이렇게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갈바닉 있어야 되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있어야 되잖아요. 막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쓰고 막 하는데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니 저한테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이걸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가입하자고 했더니 나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언니 그거 다단계잖아요. 피라미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3시간은 뭐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얘가 됐어야 되는데 얘가 돼버려요. 갑자기 피라미드라는 말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애를 업고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고 막 그 시간 막 그 기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면서 열이 받아서 피라미드? 내가 지금 그렇지 이게 피라미드지. 내가 막 이러면서 언니 자기 그러면 라인 콜렉터 한 개만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피라미드 제품을 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집을 막 싸가지고 사지 말라니까. 아니 언니 제가 라인 콜렉터 하나만 됐다고요. 피라미드 제품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오는데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혀. 대본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서울 가는 차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물처럼 그분을 이해했어야죠. 지하에 사셨잖아요. 갑자기 사업은 관심이 있었었나 봐요. 그런데 18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분이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확 열이 받는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말이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물처럼 대응할 수 있는데 그때는 콜라가 돼가지고 만약에 그분이랑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콜라가 됨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렸어. 그래서 사장님들도 혹시 어떠한 오는 자극에 그때 잠깐 스탑하세요. 자극이 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think,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choose, 나의 행동을 선택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비즈니스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자극 빡 바로 선택하게 되면 중국 라인이 날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은 뉴스킨이 너무 싫어질 수 있어요. 저 김미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뉴스킨에 제가 똥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장님들 선택하는 것도 습관인데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반드시 스탑, think, choose 하시길 바랄게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 사업은. 자, 자신의 삶을 또 주도하는 부분에는 자성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처음에는 되고 싶다. 정말 됐으면 좋겠다.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딱 나는 됐다. 자성예언은 사장님들 반드시 현재 시제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 골드코스트 갔다. 우리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골드코스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디야? 미래 시제까지 갔죠?
지금 비행기에 발 하나 얹은 거야 지금. 사장님 골드코스트 왔습니다. 과거야. 더 나갔네. 비행기에서 떨어지셨어. 맞아요, 사장님. 골드코스트 내가 준비하게 되시면 항상 자성 예언을 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성 예언을 했대요. 하고 반드시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 또한 내가 선택 습관이에요. 자성 예언 하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주도할 때 영향력의 원을 확대하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관심의 원보다 이 영향력의 원에 더 집중을 한대요. 이 영향력의 원이 뭐냐면 자,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불면 어떡하지? 바람이 부는 걸 고민하면 무슨 문제가 뭐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되지 않죠. 네. 바람이 불면 내가 밑으로 다니면 되고 바람 안 맞게 하면 되고 오늘따라 내가 머리를 무스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죠? 그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애썼을 때 그게 내 영향력이 미치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주도적인 사람은 영향력의 원을 높여가고요. 그 다음에 반사적인 사람은 관심의 원. 나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 지금 IS 때문에 나 뭐 유럽 못 가잖아.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돛을 내 방향대로 바꿀 수는 있죠. 그거에 신경 쓰시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막 바꾸려고 쓰지 말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내가 돛을 이렇게 돌려볼까?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네? 그런 식으로 사장님들이 그거를 영향력의 원을 넓혀 나가실 때 반드시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것 또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뉴스킨 사업하는 데 있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도 내 아이들의 습관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거는 비전 습관이에요. 우리 리더들은 사장님들 일반 사바세계에 계신 분들보다 사장님들이 성공학 강의나 이런 거 더 많이 들으시고 리더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들과 같은 대화의 수준에 있으시면 안 돼요. 항상 비전이 습관화돼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해야 효과적이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어떻게 두 번 창조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먼저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일이 되고 자기 설계가 있고 다른 사람의 설계가 있어요. 골드코스트 가겠습니다 라고 막 하는데 이게 스폰서가 가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가려고 마음먹은 거하고. 그죠? 다르죠? 내 설계도는 내가 그리세요. 사장님의 인생의 설계도는 스폰서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다는 거.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액션 해야지만 반드시 그 비전이 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리더십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비전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할 때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성실성과 실행의 습관이에요. 이것도. 성실한 것도 습관이고요. 실행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요. 나침반과 시계가 있어요. 왜 시계 위에 나침반이 있을까요? 반드시 방향이 먼저 돼야 돼요, 사장님. 속도보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아닌가 봐요. 이러면 어때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나침반은 당신의 사명, 방향, 그리고 가치,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시계는 뭐냐면 내가 이 방향이 내 가치가 먼저 확립이 되면 시계는 당신과의 약속, 일정표, 어떤 시간관리 탱커 같은 거 있으시죠, 사장님? 그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명선언문 다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세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경혜 사장님 그룹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명선언문 갖고 계세요? 네. 시켜볼까? 오늘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만드세요. 저는 시키는 거 좋아합니다. 갖고 눈 감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자,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 그래야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쉽다라는 거예요. 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게 있고 긴급한 게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위기, 급박한 문제들, 마감 시한이 임박한 프로젝트 회의 보고서.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 예방, 계획, 수립. 긴급한 건 뭘까요? 중요하면서. 사장님들 대리점 마감하는 거 어떤 거예요? 긴급해요? 중요해요? 네. 안 되면 떨어지잖아, 대리점. 그죠? 그러고 운동하는 거, 책 읽는 거 중요해요? 네. 긴급해요? 아니요. 긴급하진 않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끼어드는 일, 막 이런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헉? 저 녹색 어머니 회예요. 미팅 날인데 오늘 수요일 날 11시인데 어머 사장님 저 오늘 녹색 어머니 회라 가지고 저 미팅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갑자기 끼어드는 일. 갑자기 또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메일 보낼 게 있어. 근데 그게 딱 11시까지 보내야 11시 반에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 미팅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미팅인데 여기 지금 6개월 미만 사장님 계신가요? 네. 사장님? 사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오늘이 26일이죠. 내가 지금 포인트를 1500포인트를 했어. 지금까지. 그랬는데 소비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온 26일 12시에 나 티알라인 티도 하고 싶고 갈바닉도 사고 싶고 에이미도 해야 되고 알스케어드도 해야 된대. 사장님은 지금 26일 1500포인트를 한 상태. 사장님 12시.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안산. 사장님 어디 가셔야 돼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거 중요하고 긴급한 거예요? 네. 네. 네, 큰일 났네.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오늘 12시. 오늘 미팅 있는 날. 밤 12시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미팅인데 그걸 왜 물어봤네. 그럼 12시. 12시. 그거는 끼어드는 일이에요. 저도 초반에 그게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막 항상 뭔가를 진행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주 생겨요. 악마의 유혹처럼. 그런데 사장님들 그때는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언니 죄송해요. 그 사람 자기 티알라인 티하고 다 하시는 거 좋은데 제가 그때 정말 가장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언니 혹시 시간을 바꾸면 안 돼요. 나 꼭 그 시간이에요. 언니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티알라인 티하고 에이미 쓰고 다 하면 그 사람은 사업자감이에요? 사업자감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업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그날 사장님이 와서 데모를 해주고 다 해줬어. 컨설팅도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사장님 저 미팅 있는 날인데 저 데모 가야 돼요. 사장님 안 돼요. 미팅 하셔야죠.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복제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조직을 만들 수 없어요. 끼어드는 일에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이것도 옳고 그름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사장님들 반드시 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것들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잡다하고 하찮은 일 막 이렇게 아시죠? 드라마 보다가 너무 늦게 자고 미팅 못 나오고 막 이러는 거 그런 쓸데없는 거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필수 분면이에요. 그리고 이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효과성 분면이에요. 우리가 황금날을 낳는 오리를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까 건강도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속임수 분면. 속임수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낭비와 도피 분면. 아까 우리 사장님들 반드시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실성에 대한 거는 반드시 이 위에 소중한 거 먼저 하는 거.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이 될 때 반드시 이 삶이 심플해지고 비즈니스도 심플해진다라는 거죠. 자, 승승을 생각하라.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항상 우리들은 승승을 생각해야 되는데, 승승, 우리들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 승패,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이기고야 말겠어. 그 다음에 패승 있어요. 되게 안녕, 난 슬픔이야. 있잖아, 그죠? 나는 항상 희생당한다고 생각해. 맨날 억울해. 그리고 패패, 내가 추락한다면 당신도 함께. 그 다음에 승,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당신이 이기든 지든 나는 상관없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죠.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적인 건 아니야. 되게 개인주의적이야. 이런 분들 많은데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 양측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다. 그럴 수 없다면 거래하지 말자. 자,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 보낸 얘기로 또 사장님들께 또 퀴즈를 드리겠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오랜만에 초대가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초대가 돼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초대가 이제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카톡 나눈 얘기를 저한테 캡처를 떠서 보냈어. 너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강의 듣기로 했잖아. 11시 강의니까 그때 내가 10시 반에 미리 티켓팅 해놓을 테니까 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못 일어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조금 화가 났어. 너 온다고 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런데 못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2시에 또 다른 강의가 있어. 2시까지는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나 약속 있어. 이 친구가 이제 또 이제 사자 약속 언제 끝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몰라 이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소비자인데 내가 왜 그 강의 들어야 돼? 또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깐 대화가 멈췄어. 우리 파트너가 나한테 캡처를 떠갖고 보낸 거예요. 사장님 버려야겠죠. 버려야겠죠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다 버리면 너 누구랑 사업하니?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냥 다른 이제 뭐 그래 뭐 즐거운 시간 보내. 다음에 네가 시간 될 때 우리 그때 좋은 강의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또 보낸 거 이렇게 캡처 떠서 보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제 해도 되는데 빨리 핀이 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번 더 한 거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 번 더 한 거야. 그 약속 8시에는 끝나?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걔가 안 끝나. 그래서 얘가 이제 파트너가 열이 받은 거야. 이제 카톡이 한 3분간 이렇게 보니까 텀을 보니까 3분간 없어. 그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가더니 저한테 보낸 거예요. 캡처를 떠서 사장님 이래도 제가 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버리지 마. 그냥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해. 이럴 때는 그 친구랑 지금 어떤 거예요? 승승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시간에 맞추는 게 맞춰서 시간 약속을 잡는 건 승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얘가 막 계속 이러면 그때는 무거래를 해야 돼. 그래 어차피 오늘 그렇게 된 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우리 다음에 한번 시간을 다시 맞춰보자. 그때는 나랑 같이 또 재밌게 놀자. 거기 커피 되게 맛있는 데 있던데 너 카푸치노 좋아하잖아. 카푸치노 거기 되게 맛있어. 우리 거기 가서 카푸치노 마시자. 이러면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무거래예요. 이해되시죠 사장님?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누군가와 뭔가를 할 때는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진짜 근데 둘 다 죽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야. 그 관계는. 너무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반드시 그런 상황이 닥치거나 아이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둘 관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를 하시면 돼요. 저 그래프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승승을 생각하라. 뭐냐면 여기서 배려와 용기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배려가 낮고 용기는 되게 높아. 배려는 되게 낮은데 용기가 높아. 이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승패가 돼요. 배려는 높은데 배려는 낮은데 용기는 막 높은 거. 근데 결국은 이것도 패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배려도 높고 이 용기도 높아. 승승이 돼요. 이제 승승을 잘하는 순간 사장님들의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용기도 낮아. 용기는 낮아. 배려도 낮아. 이거는 패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는 매우 낮아. 배려는 매우 높아. 아니요. 난 스품이야. 패승이 되는 거예요. 맨날 억울해. 맨날 억울해. 그래갖고 진짜 사장님들이 요거 승승을 생각하는 거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리더라는 사람은요. 영향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 돼요. 공감적인 청취가 필요하고요. 이 공감적인 청취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말은 딱 7%밖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과 바디랭귀지 이거는 55%나 영향을 줘요. 저 얼굴 표정과 바디랭귀지 어때요? 좋아요. 괜찮죠? 네. 뭔가에 홀려 나랑 얘기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뭔가가 내가 당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리더 사장님들 보면 얼굴 표정 어때요? 되게 밝죠? 바디랭귀지 어때요? 액션이 크죠? 아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커피숍에서 말하더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홀리는 거지. 하고 사장님들 그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번에 누구지? 이제 어떤 분 저는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아프고 자꾸만 거북등이 될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공감이 잘 되나 봐요. 저는. 막 이래요.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목이 아프면 뚝뚝뚝뚝 한번 하고 저 요즘 도수 치료 받으러 다니잖아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진짜 강의를 좀 덜 듣든가 해야지. 강의 너무 들으니까 맨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제도 도수 치료 받고 왔거든요. 여기 목을 우리 그 선생님이 사장님 목을 너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도수 치료 그 비싼 돈 강의를 좀 덜 들어야겠어요. 너무 공감적인 청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도수 치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장님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태도와 어조오투도 38%나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항상 내가 먼저 영향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향을 주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좋은 습관이 돼요. 이게 상호 이해 습관이거든요. 항상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너지를 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어려운 일에는 단합을, 중요한 일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관용을. 조지 부시가 연설문에서 한 얘기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사람들이 요즘 2017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뭐 브렉시트부터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나만 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래요. 그 사장님들 진짜 내가 딱 봤을 때 이 팀에서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운 시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세진그룹에서 사장님들이 단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렇게 딱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이 다 옳지는 않아요. 그때는 사장님들이 언젠간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다 이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게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다양성의 문화를 내가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화이부동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는 관용이 없었던 사람 중에 1인. 왜? 콜라였잖아. 바로
자극을 이렇게 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면 관용은 없어져요. 뭐 짓불 뭔 관용이야 열받아 죽겠는데 그죠? 그 사장님들 반드시 물 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한번 스탑하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내가 빠른 용서가 되고 빠른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을 때 반드시 이 팀 내에서 이 세진그룹이 시너지를 내면서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강점을 활용하며 나아가 약점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것이 바로 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팀워크라는 것 같아요. 자,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 부분이 아무리 잘나도요. 되게 잘난 사람 많잖아요. 요즘 뉴스킨을 잘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잘나가지고 아무리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만약에 제가 잘난 척을 하고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교만이 막 이제 앞서가지고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모니 그룹이거든요. 하모니 그룹을 제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모니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절대 뉴스킨 코리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뉴스킨 코리아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뉴스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겸손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전체가 언제나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거 반드시 인정하시고 스폰서의 그 방향에 맞춰서 정말 잘 이끌어 주시니까 그 방향대로 나가시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너지를 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신뢰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팀이 시너지를 내려면. 자, 이 신뢰라는 거는 일관된 원칙이 있고 올바랐을 때 신뢰라는 건 쌓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협동이라는 건 팀이라고 한다면 협동심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협동심 대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죠? 저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만큼 인성이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협동심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배워야 돼. 내가 협동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협동심이 낮아. 신뢰도 서로 간에 저 사람 별론데? 막 이러면서 신뢰도 낮아. 그러면 방어적이 되면서 승패 혹은 패승이 돼요. 절대 패패가 된다라는 거죠. 절대 아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협동이 뭐 나쁘진 않아.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뢰도 그럼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되면은 상호 존중은 돼. 그래요. 예 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해죠. 그래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지? 또 원칙은 살짝 이렇게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게 샥샥샥샥 된다는 거죠. 절대 시너지를 낼 수 없어요. 반드시 리더가 가진 그 원칙에 내가 탁 힘을 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신뢰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협동도 높아.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승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습관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로 상호 이익,